하늘 아래 집 한 채 장만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세상. 내 집 마련을 위해 태어난 저는 청약통장입니다.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집 한 채가 된다고 하여 절 로또라고 부른다죠. 나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꿈을 꿨고요. 근데 은행에서 제안을 하기로 청약통장을 하나를 만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돈을 계속 꾸준하게 집어넣으면 이제 목돈이 되기도 하고, 이거를 어느 기간까지 부으면 2순위가 됐다가 1순위가 됐다가 0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서 왠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청약통장에 적금을 했죠. 전 사실 서울에서 부동산 투기붐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1977년 8월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여의도는 요즘 말로 투기 과열지구, 분양 현장엔 인산인해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2억을 들고 와 혼자 아파트 100채를 사가는 투기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난리통에 저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큰 꿈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3년 내 집 마련 도우미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엔 청년들에게도 제 인기가 높다죠. 전체 2,600만 청약통장 가입자의 약 35%가 청년이라니 인구 대비 가입률이 높은 편인데요. 오늘은 청약통장에 꿈을 실은 청춘을 만나볼까 합니다.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현장. 뼈째 먹는 생선인 멸치나 의학 다큐멘터리 명의의 취재 작가인 김강현 씨. 종합 편집실에선 꼼꼼히 자막을 확인하는 게 그의 일입니다. 건배를 이용해 팔을 위아래로 뒤에 보시면 스페셜 2개 들어가거든요. 선물처럼 찾아온다. 마지막에 보여가지고요. 네, 그 명의 자상을. 아래 스페셜이 또 들어가요. 잘 발견했다, 야. 감사합니다. 칭찬 한마디에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종합 편집 그런 개념이긴 한데, 그래서 자막을 입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인데, 일단 저는 자막을 주로 보죠. 방송 나갈 거 다 끝냈으니까 오늘은 좀 쉬겠어요? 오늘 쉬지 못하죠. 오늘 또 이사도 해야 돼서 집 이사 때문에 오늘 또 짐을 옮기고 그런 일을 또 해야 돼서요. 고향이 부산인 김강현 씨는 2년 전 방송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타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거처는 난곡동의 한 오피스텔. 일하면서 친해진 선배와 동거 중입니다. 뭐야, 다 옮겨놨네? 아까 2시간 정도 먼저 옮겼지. 그거 빼고 이사는 같은 층 건너방. 수레 하나 필요 없는 초간단 이사입니다. 이게 저번에 형이 이사하다가 찌그러뜨린 드린 거예요. 이사를 몇 번 했었어요, 예전에도? 네, 저번에 한 1년 전에 여기 살기 전에 같이 살자고 제의가 와가지고요. 그때
여기서 같이 살게 됐어요. 둘이 살면 월세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살자고 했는데 그래도 월세 부담은 좀 쉽게 줄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 계약이 1년이 끝나가지고 연장을 하려다가 월세가 너무 비싸서 새로 좀 월세를 낮춰서 방을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마침 또 월세가 좀 많이 내려가가지고 방이 옆집에 나와서 새로 이번에 계약하게 됐어요. 월세 58만 원에서 10만 원을 줄이는 이사라 저녁도 못 먹고 하는 강행군도 힘들지 않습니다. 너 이번에 떨구는 왜 찾아? 아, 이사할 때 또 나오겠지. 너랑 같이 또 살아? 또 살아야지 뭐 어떡해. 아 됐다. 아, 야경 좋다. 아, 시원해.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뭔가 성공한 사람이 사는 그런 오피스텔 같아서.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가 되게 또 집값이 높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집을 딱 골랐어요. 김강현 씨는 서울살이 2년 동안 고시텔 원룸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김치를 안 넣어가지고. 아까 촬영 갔다 은행 간다더니. 아, 그 청년주택 청약 그거 물어보러 갔어. 이걸 써보니까 청년주택 청약 관련된 것도 나오길래. 그거 나 21살 땐가? 그때 바꿔놔가지고. 바꿔놨다고? 응. 그 얘기 안 했어? 당연히 아는 줄 알았지. 뭔가 그런 기분 아니야? 로또 긁는 기분? 아니지. 계속 그 돈장 빠져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청약은 2만 원씩 부을 땐 2만 원짜리 로또를 매달 사는 그런 기분이지. 나는 그냥 기대를 안 하고 있어. 되겠지. 나는 확신해. 35 전에 내가 청약에 당첨될 것이라고. 아, 서울에 아파트를 청약으로 구할 거라고 확신해. 내가 운이 좋아. 스스로에게 보내는 덕담으로 이사를 마무리합니다. 됐으니까. 믿져야 본전이란 그 말이 있잖아요. 어차피 제가 돈을 내는 게 밑구멍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다시 저한테 돌아올 거잖아요. 버리는 돈이 아니잖아요.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냥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기다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김강현 씨에게 청약 통장은 아직은 막연한 기다림인가 봅니다. 청년들이 주거 빈곤층으로 내몰리면서 지역고, 그러니까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이 그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신대방동. 1,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25만 원 옥탑방입니다. 이곳에 2년째 살고 있는 34살의 박민수 씨. 고향을 떠나 서울 온 지 10년째인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림살이는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밖에를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덥고 춥고 뭐 그런 혹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름에는 진짜 엄청 더워요. 나오면은 1년만 있어도 지금 땀 좀 나죠. 벌써 이제 그런데 하고 겨울에는 좀 많이 추워서 못 나오고. 천안이 고향인 민수 씨는 대학 졸업 후 연예인 매니저를 거쳐 방송 제작 프리랜서 PD로 뜨거운 청춘을 보냈습니다. 재미도 있었고 나름 치열하게 살았지만 능력의 한계를 느껴 결국 1년 전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네요.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 역시 만만치가 않답니다. 맨 처음에 저 PD 시절 처음 이제 제가 제 스스로 뭔가 마스터 완분 영상을 만들었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 순간 아직도 기억해요. 저땐 좋았죠. 월급 받으면서 따박따박. 10년의 사회생활은 민수 씨에겐 살아남기가 목표인 정글 속 생존기 같다고 합니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가진 게 없으니까 뭐 부모님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4명이서 같은 원룸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학교가 이제 끝나고 군대 갔다 와서는 고시텔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고시텔에 한 4년 정도 다니면서 이제 방송 일을 시작을 했죠. 하다가 너무 이제 좁고 답답하니까 이제 같이 일하던 선배가 우리 집 와서 살아라 했는데 갔는데 이제 거기도 월세방에 반지하였어요. 회사를 이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려고 뭔가 넓은 공간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뭔가 습하거나 너무 어둡고 이런 공간이 조금 답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 보금자리를 정한 게 옥탑방. 여기서 2년. 서울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어요. 예전에는 하늘 아래 몸만 누일 수 있으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해에 2해 혼자 생활하다 보니 주거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실감한다고 합니다. 다 빨래 다 넣어. 옥탑방이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막 굳이 방에 널어서 그런 것보다 그래도 공간이 있으니까. 뭐 하초도 키우고 뭐 상추 이런 거. 예전에 저도 상추 했었는데. 그래도 좌절을 모르는 청춘입니다. 답답하니까요. 이제 맨날 편집하고 혼자 있으니까 나오면 뭔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이웃하고 햇빛 쐬고 방 안에 있으면 어두우니까 나와서 커피 한 잔 먹고 생각하고 다시 또 들어가서 편집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 결혼에 내 집 장만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저런 거 아파트는 비싸려나? 서울이고 그러니까 한 4억 5억 하지 않을까요? 더 비싸려나? 뭐 꿈도 못 꿔봐가지고.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쵸, 꿈꾸죠. 저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옥탑방에 있다가 맨날 저거 보면서 생각해요. 저 위에서 헬리콥터 제서 요리도 하고 싶고 언젠가 이사 가야겠다. 돈 벌면 저도 아파트 살고 싶다. 그래서 이런 거. 반지하 살던 시절에는 단지 높은 곳만 오는 거, 사는 거? 그게 꿈인 적도 있으니까요. 네. 꿈꾸기도 부족한 시간. 사는 게 짐이 된 청년의 어깨가 무거워 보입니다.
청춘의 집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도전숙은 창업자의 도전을 돕는 집입니다. 삼 년 전 이곳에 입주한 백은미 씨. 그는 집이자 사무실인 이곳에서 글씨로 예술을 하는 캘리그라피 디자이너입니다. 이곳에 와서 월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그 덕에 만만치 않았던 서울 생활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서울에 상경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월세랑 이런 생활비로 많이 나갔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됐었고 뭔가 하루살이 인생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의 반 이상이 그게 나가다 보니까 아, 난 진짜 하루 벌어 하루 사나 하면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루살이 인생. 그 한마디로 백은미 씨의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데요. 뭔가 월세로 부담을 하는 것보다 그 비용으로 제 미래에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도 도전숙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복 같다, 한복. 요런데 이니셜 같은 거 해도 되게 예쁘겠다. 그죠? 이렇게 네네네. 뭔가 딱 됐을 때 그쵸. 나오니까. 이거 뒤집어도 입을 수 있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여기 바깥쪽에도 이거 되게 있으니까. 시원하겠네요, 이거. 백은미 씨는 도전숙에 같이 사는 의상 디자이너 홍지혜 씨와 협업 중입니다. 색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고객이 원하시는 색깔이 이거 하면은 옷 위에 캘리그라피를 덧입혀 개성 넘치는 제품을 만들어 볼 참입니다. 이웃사촌이랑 일을 하는 그런 셈인가요? 네, 그쵸. 맞아. 이웃사촌이죠. 네. 멀리 안 나가도 되고 바로 앞에서 만나고 집 안에서 만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로 어쨌든 같은 입주자다 보니까 서로 대충 상황을 알잖아요. 같은 입주자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입고도 만나고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살고 있는 집이랑 뭐 작업실이랑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주거 공간만 해도 일단은 뭐 한 월 50은 나가니까 작업실 비용까지 같이 합치면 거의 좀 많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 들어와서 같이 해결이 되고 좀 세이브 되는 게 많죠. 덤으로 얻은 건 옥상 텃밭에서 누리는 여유. 풀 한 폭이 가꾸기 어려운 도시 생활의 각박함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죠. 오늘 이거 해가지고 약간 자급자족 삶 같다. 뭐 만들고 근데 약간 힐링되지 않아요? 시골에 오는 아 맞아. 네. 이 공간이 없었다면 삶은 얼마나 더 팍팍했을까요? 부지런히 공공주택 정보를 모으고 청약통장을 만들었던 작은 일들이 그들의 꿈을 키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거를 내가 뭔지 알고 얘에 내가 대해서 좀 잘 아는 거. 그걸 좀 가지게 되고 그런 다음에 좀 줄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응. 맞아. 물이 맞아. 필요하면 제가 물을 구해다가 좀 줘야 되고 이러니까 내줘서 여기 안에다가 심게요. 청약통장이 당장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백은미 씨에게 그건 긴 가문 끝 단비였습니다. 매달 입금할 때마다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통장이.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골방에서 혼자 하면은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잖아요. 적극적으로 내 작품을 알리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면 그 시간은 그 성장 속도가 더딜 텐데, 이 청약통장으로 어쨌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다면은 그 시간들을 단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꿈을 꿀 수 있는 뭔가 디딤돌이 될 것 같아요. 네. 백은미 씨에게 청약통장은
꿈꾸는 디딤돌. 이것이 있어 오늘도 그의 꿈이 한 뼘씩 자라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개인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꿈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거 복지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방송 작가의 꿈을 키우는 김강현 씨가 기존 청약 통장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아직은 세대주가 아니시잖아요. 네. 근데 무주택 세대주여야지 내시고 연소득이 이제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에 한해서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첫 번째로 혜택을 받는 게 우대 이율에 대한 혜택이잖아요. 청년 우대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5%를 더 가산을 해준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로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2.5%에서부터 3.3%가 나오고 이 3.3%는 10년 이내의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만 드리는 금리예요. 3.3% 금리. 괜찮은데요? 이렇게 혜택이 많아 최근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가 크게 늘어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늘 원래 원금은 65만 원 옮겨왔고요. 강현 씨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누가 막 상세하게 얘기해 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쉽고 상세하게 얘기해 준 적이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무지했죠. 그리고 은행도 잘 안 갔었고 그냥 뭐 통장 하나만 있으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청약 일단은 믿고 하는 거죠 뭐. 네. 청약 정보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지난 2월에 오픈한 청약홈. 청약 절차를 진행하는 통합 시스템인데요. 여기에서는 자격 조건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해 볼 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알찬 정보통이네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포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포기는 절망의 또 다른 이름. 포기할 게 많을수록 삶의 질은 낮아지는 법이죠. 그런데 여기 윤인한, 조수희 부부는 포기를 모르는 젊은이들입니다. 이유식용으로 우둔쌀 하려고요. 네, 반근 정도? 수입을 해드릴까요? 하는 아내 조수희 씨는 수화로 소통을 해야 하는 청각 장애인. 하지만 그들의 사랑엔 장애가 되진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부부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고 4년 연애 끝에 지난해 결혼을 했습니다. 네. 이들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행복주택의 덕이 컸습니다. 윤인한 씨는 사회초년생 전형 행복주택에 살다가 결혼과 함께 신혼부부형 행복주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일동 고급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지난 1월 원룸에서 벗어나 쾌적한 공간에서 금쪽 같은 딸 아영이를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청춘의 나는 어떤 집을 꿈꿨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처음 제가 혼자 독립을 해서 지냈던 공간은 아주 작았어요. 아주 작았는데 작았지만 꿈이 되게 컸어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고 돈도 조금씩 계속 모아가지고 지금의 공간으로 와서는 공간은 넓어졌는데 꿈은 작아졌어요. 한편으로는 그 가끔 어느 순간 문득 그 20대 때 제가
독립했던 그 공간을 좀 떠올리고 상상하고 또 그리워하기도 해요. 요즘 윤인아 씨는 2번의 당첨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1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법무사님들이 계셔. 그분들이 오늘은 초대 손님까지 모시고 당첨 꿀팁을 전할 생각입니다. 되게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들, 역세권이나 그런. 안녕하세요. 아영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LH 청년전세 임대 당첨 후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당첨된 건 아니고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근데 너는 2번이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을 구한 거잖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아영이 아빠한테 물어보면 돼. 오늘 뭐 그냥 애드립이 엄청나네. 두 행운의 주인공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잘 맞아가지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서로 뭐 공감할 수 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수시 접수할 돈이 없었어요. 원서비가 없어가지고 같이 하루 그냥 학교 안 가고 노가다 같이 가가지고 하루 하면 노가다 하면 뭐 한 8, 9만 원 벌잖아요. 그거 벌어와가지고 같이 그냥 수시 접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서로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그냥 막 새벽 5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그때 막 만나서 가서 일하고 오고 그랬던 기억에. 맛있네. 맛있네. 누구보다 절박했기에 일찌감치 청약통장을 만들고 생애 주기별 공공주택도 부지런히 알아봤습니다. 또 그 노하우를 절친에게 전해줘서 안근주 씨까지 덩달아 임대주택 덕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얘는 군인. 15년 맞잖아. 15년. 근데 막 기억나. 막 그 처음에 만나가지고 막 뭐 어쨌다더니 어쨌든 뭐 맥주 먹었는데 뭐 다음 생에 다음에 요리책 줬어. 모든 게 순탄하지만 부부에겐 아직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요리 설명. 아버지는 아직이신 거지? 그치. 내 아빠는 아직이냐고. 더 뭔가 이게 강해지셨구나, 이 고집이 더 강해졌어. 그거 하나 남은 거잖아, 이제. 어떤 전체적인 어떤 난관들을 봤을 때. 결혼식을 사실 못했어요. 이제 아내는 양가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10월 되면 아영이가 돌이거든요. 돌잔치랑 결혼식을 좀 같이 해야겠다. 우리도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다. 행복하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응하게 됐습니다. 안근주 씨는 이런 신혼부부가 부럽기만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해보고 싶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도 쉽사리 그런 결정을 못했던 이유들이 집이 제일 크거든.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하고 멋있는 것 같아. 주거에 대한 고정비용이 더 나가니까 진짜 그런 집에 살았겠죠. 뭐 500에 얼마, 1000에 얼마 이런 원룸 월세 집에 살았을 것 같고 장인 장모님도 확실하게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집이 만약에 월세에 사는 사위한테 누가 이렇게 따라주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행복주택이 아니었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영이를 만날 날이 더 늦어지지 않았을까. 행복주택이 가족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생기니까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시간을 벌었다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청약통장에 쌓이죠. 시간이 쌓이는 청약통장 덕에 미래의 아영이가 살 집도
꿈꾸게 되었습니다. 집에 대한 로망? 꿈꾸는 거? 수희 부모님, 제 부모님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집? 이 로망이래요. 함께 행복을 꿈꾸는 아름다운 부부. 이들의 청약 통장엔 오늘도 천금보다 귀한 청춘의 시간이 쌓입니다. 청년의 집은 평수보다 꿈이 더 큰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의 디딤돌이 되고 시간을 쌓는 통장이 되는 손바닥만한 종이책. 이것이 있어 주머니가 가벼워도 혼자서도 당당히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집은 돈으로 사는 집이 아니라 삶을 사는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약 통장으로 짓고 싶은 집. 그건 생애의 가장 푸르른 날이 눈부시게 빛나는 집입니다.